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만 되면 머리가 아파지는 주제, 바로 보험 전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게 좀 복잡하긴 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시죠. 우리가 30대, 40대에 열심히 보험 들면서 통했던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. 이제는 그거 싹 잊어버리셔야 합니다. 왜냐면 그때 방식 그대로 60대를 맞이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.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렸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예전에는 새로운 위험이 생기니까 새 보험을 들여야지, 이게 정답처럼 여겨졌다면 60대부터는 전략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내가 가진 좋은 보험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진짜 부족한 부분만 아주 최소한으로 보강한다. 이 생각의 전환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뭘 해야겠는지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판이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. 아니, 60대라는 나이가 무길래 보험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취급이 달라지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바로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. 먼저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. 83.7세.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. 꽤 길죠?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. 바로 다음 숫자를 보세요. 65.5세. 이게 뭐냐면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. 그러니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기간의 평균인 거죠. 두 숫자 사이에 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세요? 그렇습니다.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시기가 끝난 뒤에도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. 바로 이 기간에 의료비랑 간병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18년의 재정적인 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, 바로 이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현실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한 16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쓰는 의료비는 전체의 거의 절반, 45%가 넘습니다. 적은 인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. 이러니 60대 보험 전략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? 자, 그럼 이제 진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요, 내가 가진 보험 중에서 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, 나의 핵심 방어 자산을 딱 골라내는 겁니다. 자, 이 세 가지는 절대 네버 해제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. 특히 옛날에 가입한 1세대부터 3세대 실비보험 있죠? 이거 갖고 계시면 진짜 보물이에요, 보물. 자기 부담금도 적고 보장 범위는 훨씬 넓어서 지금은 절대 가입 못하거든요. 그리고 보험료가 안 오르는 비갱신형 진단금이나 이미 돈 다 낸 보험, 이건 뭐 더 낼 돈도 없이 보장만 받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.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하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실비보험, 특히 옛날 실비보험은 최우선으로 지켜내셔야 합니다. 이걸 해지하는 순간 노후 의료비 방어에 가장 중요한 방패를 그냥 내 손으로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. 자, 지킬 건 딱 정했죠? 그럼 이제 반대로 은퇴 후에 내 현금 흐름을 매달 좀 먹는 금융부채 같은 보험들을 속아낼 차례입니다. 과감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죠. 대표적인 정리 대상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. 사망보장 물론 중요하죠. 근데 60대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내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또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다면 나중에 정말 감당이 안 되기 전에 정리해야 하고요. CI 보험은 이건 지급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. 물론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이 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. 불필요한 건 덜어냈으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막만 딱 추가해서 방어선을 완성하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? 최소한으로 가장 큰 위험만 막는 겁니다. 60대에 만약에 뭔가를 새로 추가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장기 간병 상태에 대한 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. 솔직히 암 진단비 몇 천만 원보다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험일 수 있거든요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이랑 간병보험을 헷갈려 하시는데요. 이 표가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.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라는 특정 질병 진단에만 딱 집중하는 반면에 간병보험은 치매는 기본으로 포함하고 뇌졸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.
훨씬 범위가 넓죠? 그래서 60대에는 간병보험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미 아픈 곳이 많아서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.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유병자 보험입니다. 가입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대신에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60대에 이건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볼게요. 이것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. 이 네 가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원칙을 전부 어기는 행동들이에요. 무리하게 새로 가입하는 거, 특히 종신보험을 또 들거나 고액 진단금에 욕심내는 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누가 좋다고 하는 상품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가입하는 거, 이건 최악의 선택이고요. 꼭 기억하세요. 60대 보험 전략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지키기입니다. 욕심을 내는 순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복잡한 60대 보험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,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새로운 상품에 많이 가입한 사람일까요?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요.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좋은 보험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지켜낸 사람.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.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